윤동섭의 힐링락 6가지 건강 비법 6기 자연건강법 시청만 하면 100세까지. 안녕하세요. 윤동섭의 힐링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오늘은 이제 차차 날씨도 차가워지고 또 목욕하는 이런 계절이 돌아와서 온천이나 혹은 또 사우나, 목욕탕에 많이 다닐 수 있는 이제 계절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목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하면 우선 온천도 다닐 수도 있고요. 또 집 가까이 있는 이제 목욕탕도 다니실 수 있고, 또한 집에서도 따뜻하게 욕탕에서 목욕을 하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온천탕이나 대중탕에 다니다 보면 정말로 너무 상식이 없이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법도 정말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몸에도 건강하고 또 우리가 일상 활동에도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목욕 방법을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은 우리 몸은 이 6가지 기운에 의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 이 코로 좋은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 입으로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으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식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기, 수기, 식기를 잘 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동기입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실한 믿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간절한 그 소망, 이런 것들이 아주 아우러졌을 때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이 6번째 열기, 이 열을 몸에 잘 다스려야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기 자연건강법, 공기, 수기, 식기, 동기, 심기, 열기, 이 6가지를 잘 지키기만 하면 몸에 있던 질환도 치유가 되고 또 건강한 삶도 유지를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폐, 종양질환, 심장병, 당뇨병, 천식, 그 다음에 이 이명, 이 많은 질환을 가지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생을 이 고향에 와서 자연건강법을 20여 년이 넘도록 하면서 터득한 것이 바로 6기 자연건강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기의 기운, 물의 기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먹는 음식물의 식기, 기운,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동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신기, 강한 믿음, 신앙, 그 다음에 6번째는 열기입니다. 이 오늘 방송해 드리는 이 목욕 잘 하면 건강할 수 있는 이 건강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기, 마지막 6번째 열기와 많이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질환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요새 그 매스컴 방송에서도 보면 건강에 대해서 많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
방송하는 그 한 가지 방법 가지고는 절대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육기자연건강법 세계 최초로 제가 창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실천을 해야 몸에 들었던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6가지 건강법을 잘 지키면 정말로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이 건강법은 마지막 열기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세계 최초 창안한 이 육기자연건강법도 6가지 기운을 통해서 건강한 그 삶, 질환도 치유하고 건강한 삶도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6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욕을 하시는데 그 목욕탕에 가서 대중탕이 됐든 혹은 또 온천탕이 됐든 가정에서 하든 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6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게 되면 혹은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탕 속에 되게 들어가죠. 탕 속으로 들어가는데 좋은 그 목욕 건강법은요, 반신욕이 좋습니다. 반신욕. 자, 여기 이제 목욕탕 물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그림이 좋지 않아도 용서하세요. 자, 이제, 요렇게 이제, 이 탕 속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요, 반신욕은 요, 배꼽이 있는데, 배꼽 있는 부위, 요, 배꼽 있는 그 부위만 물에 잠기도록 하는 것이 반신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반신욕. 그래서, 제가 자연건강법에서 말씀드리는 좋은 이 목욕법은 바로 이 반신욕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꼽 정도의 잠길 정도의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반신욕. 이 정도에서 들어가서 보통 온도는 첫째, 이제 온도는 한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온도가 차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 안 됩니다. 뜨거우면 40도 정도가 되는 것이 좋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온도는 한 37도. 그러니까 37도에서부터 40도 사이가 우리 목욕하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돼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요, 탈수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뜨거우면 이 피부에 자극도 줄 수 있어서 절대 안 좋습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사우나나 혹은 또 온천탕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 사우나 다시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을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게 되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한증실이 있습니다. 뜨거운 온도에서 건식이 됐든 습식이 됐든 한증실에 들어가는데 보통 한증실의 온도가 80도씨 정도 됩니다.
거의 그 이상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이상도요. 이 정도 온도가 되고, 한데, 이거는 건식이든 습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절대 금물입니다. 아주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자녀분들, 손주가 됐든, 손녀가 됐든, 자제분들한테 절대 이 한정실에 80도 이상이 되는 그런 한정실에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나이에 그 성장판이라고 아시죠? 무릎 혹은 또 팔 이런 그 연결된 그 부분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성장판에 아주 최악의 조건은요 50도 이상 온도를 가하면은 그 성장판이 큰일 납니다. 성장판이 한마디로 동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가진다고. 심하게 얘기하면 성장판이 망가집니다. 절대 이런 뜨거운데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그 온천도 가고 다른 사우나도 다니는데 가면 분명히 저는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님들한테. 큰일 난다고. 당장 내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어린아이들 데리고 한정막실에 80도 이상 되는데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요거는 지켜주시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인 혹은 또 손주, 손녀, 자식들한테 일러주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그리고 또 이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 탕 속에 이게 이제 탕이라면 탕 속에까지 머리를 여기 물이 잠기게 이 머리를 목까지 탕 속에다가 풍덩하고 들어가서 담그고 시원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열의 순환의 원리하고 다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욕하는데 어떤 조건이 제일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가지 중에 첫째, 적절한 온도는 37도에서 40도가 적절한 온도고요. 너무 높게 되면 이 피부 자극도 오고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 시간인데요. 이 목욕 시간은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체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시간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혹은 또 피부 건조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하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등 뒤에 땀이 촉촉이 젖는다는 이 만져보면 알잖아요. 등 뒤에 땀이 촉촉이 나고 요 이마에서 땀이 송송송 촉촉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된 겁니다. 그 정도면 돼요. 절대 어떤 한증막에 가보면 또 숯하는 한증막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숯하는 한증막에 가보면 너무 무리하게 합니다. 그거는 절대 생명에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와서 많이 하시는데요. 피부가 나중에는 탈수 현상, 오랫동안 피부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조증이 탈수가 너무 생겨서 건조증이 생겨서 처음에는 왜냐하면 열을 받기 때문에 그 열기운으로 벌겋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 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 피부가 아주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절대 그렇게 오랜 시간 땀 흘리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등 뒤에서
촉촉이 나고 요 이마나 요런 데서 땀이 촉촉이 흐를 정도면 됩니다. 충분히 몸의 순환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욕 전에 준비하실 것은 어떤 목욕탕이 됐든 뭐 집에서 하든 혹은 또 그 온천이나 사우나에 가서 하든 사전 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 가서 남 보는데 하기가 좀 못하면 제자리 뛰기도 약간 좀 하시고 팔 굽혀 펴기 있죠. 그것도 좀 하셔서 몸에 좀 훈훈하게 열기가 돌았을 때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꼭 목욕 전에 사전 준비를 하시고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몸을 미리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예비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준비를. 어떤 분들은, 하계 휴가철에 약주를 한잔 하시고 계곡물에 차가운데 뛰어들었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욕 전에도 그런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하시고 약간의 몸에 그런 그 열기가 느껴질 때 목욕을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보습제, 보통 그 사우나나 온천탕에 가면 다 그 보습제가 있죠. 바르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보습제를 특히 마치고 난 뒤에는 보습제를 잘 온 몸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돌아오는 이제 겨울철에는 특별히 그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피부 그 수분 유지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보습제를 꼭 좀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하기 전후에 꼭 수분 섭취를 하십시오. 그 양은 일반적인 그 컵으로 1-2잔 정도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찬 것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그 물을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하기 전에도 잡수시고 하고 난 후에도 잡수시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 땀으로 많은 수분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탈수 현상 예방도 됩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나 많은 탈수가 생겨서 쓰러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조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로 내 몸을 위한 목욕 아닙니까? 건강 목욕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목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편안한 안정을 좀 취하는 게 좋아요. 물론 목욕탕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목까지 그 뜨거운 물 40도 이상 되는 물에 들어가서 목까지 담그고서 억지로 참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목까지 잠겼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열기가 전부 어디로 올라갑니까? 머리로 올라갑니다. 갑작스럽게 그 많은 열기가, 이 많은 열기가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위험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정하고 편안한 그런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배꼽, 단전, 배꼽 아래로 잠기도록 목욕을 하는 반신욕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목욕은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공개된 장소, 온천탕이나 대중탕은 어렵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탕에서 하실 때는 조명도 좀 은은하게 해 놓으시고 음악도 좀 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향초 있지, 향내 나는 향초도 켜 놓으시고 느긋하게 이렇게 좀 즐기면서 그 편안한 환경에서 목욕을 하십시오. 스트레스, 저는 목욕탕에 그렇게 다 해놓고 합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그러면 이 몸 전체가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돼서
릴리즈하게 아주 편안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전체적인 면역력 기운이 솟아 올라와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건강한 목욕이 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6가지. 자, 적절한 온도 유지 37도에서 40도. 그 다음에 목욕 시간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목욕 준비 전에 가벼운 이 스트레칭을 하시고 꼭 하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보습제를 사용하라는 거. 보습제.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목욕하기 전, 목욕한 후 꼭 물을 한 2컵 더 드실 수 있으면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한 2컵 정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 마지막 6번째는 편안한 환경에서 목욕을 하시라는 겁니다. 조명, 음악, 또 향내나는 향초 있지 않습니까? 그 향초 이런 것을 틀어놓고 아주 몸을 전체적으로 릴리스하게 하시면서 눈을 감고 믿음의 각자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종교 가지시는 분들은 종교 나름대로, 안 가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나를 위한 기도를 눈을 감고 한 20-30분 정도 목욕을 하시면 이 몸 전체가 새롭게, 말하자면 부활하는 정도, 새롭게 탄생하는 정도로 몸이 아주 개운하고 좋아집니다. 그것이 이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 자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엄청나게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건강 목욕법 잘 지키셔서 돌아오는 그 겨울을 대비하시고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저 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목욕 건강법 잘 들으시고 많이 실천해 주시고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공기, 수기, 식기, 동기, 신기, 열기 이 6가지 잘 지키셔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빨리 쾌유를 하시고 또 건강한 삶을 사실 분들은 열심히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